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6.25 우리 노래를 정말 오래간만에 목청 높여서 불러봤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를 적화시키겠다. 스탈린과 모택동까지 다 6.25에 참여했던 그러한 적화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6월 호국의 달 원래 6.25에 대한 행사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이 성전했다고 휴전날을 성전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6.25 전쟁은 누가 승리한 전쟁인가?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해야 됩니다. 6.25 전쟁은 북한 김일성 괴뢰 정권,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에 의해서 한반도를 적화하는 야욕을 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우방국가의 승리전쟁입니다. 이제는 이 6.25가 6.25 남침이 자유우방국가, 유엔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가의 승리의 전쟁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후대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저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아버님께서 6.25 참전용사시고 지금 돌아가셔서 영천호국원에 6.25 참전용사들 전우들하고 같이 묻혀 계신데 저희들이 산소 묻힐 곳을 이렇게 구해놓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딱 그 한 평도 안 되잖아요. 조그만 거기에 묻히시겠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거기에 모셨습니다. 또 요즘 병무청에 보면은 병력 그 3대가 병력을 다 이렇게 하면 병력 명문가 집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님 또 우리 형제들 또 제가 있는 조카 아들과 조카들 다가 만기 현역을 제대했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 그것도 현역으로 다 3대가 만기 제대하고 또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확연한 차이는 안보관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윤석열 정부의 차이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변화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우리 그분의 입장 또 그것이 탈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제기를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쉬운 것은 소위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이 협약 소위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또는 중국의 굴욕적인 산불정책을 그대로 선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좌파 독재 정권의 소위 말하는 종북, 친북, 종중, 친중 정권과 차별화를 두라는 겁니다. 그 시발이 국민 합의를 받지 않는 4.27 판문점 선언이고 9.19 군사 합의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냥 선계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권이 아닌 겁니다.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못 박아놓은 이 소위 안보 시스템을 무너뜨려버린 이런들을 제자리로 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탈원전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하면 전기값 오르는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산업자본부에서 전기값 50% 40% 가까이 오른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도 묵살하면서 왜 그렇게 탈원전을 했는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강국과 핵을 가진 북한의 군사 강국의 연방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원전 산업에서 좀 더 물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좌파들의 논리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핵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했죠. 노무현 정권 때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평양 가서 김정일 앞에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또 소위 종전선언 얘기하면서 평화시효를 통해서 북한에서 SLBM, ICBM, 최경량화, 정밀화를 만들어준 시간을 벌어준 문재인 정권. 그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그 고통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스톡홀름 회의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보통 6차 핵실험 마치면 핵보유국으로 보통 인정을 합니다.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 하는 것은 당당하게 북한은 50기 정도의 핵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핵을 가진 나라에서 핵을 가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핵의 속국밖에 될 수밖에 없는 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6.25 72주년 기념식, 기념 세미나 또 6월 25일 날 우리 공화당이 6.25 정신을 다시 되살리자. 지금도 아직도 이념 체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 자유민주주의 반공 정신과 김일성의 소위 말하는 공산사회주의 이러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핵을 가진 북한에는 대한민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 그렇게 좌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 국민들에 의해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 또한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또 5년간 북한한테 시간을 줄 뿐이다. 이래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 된다. 핵을 가진 북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그 북한이 핵을 7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들에 대해서 싸워나갈 것인가. 저는 감히 이제 방어용 전술 핵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핵은 핵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조야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니까 전술 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들이 7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인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허평한 대한민국 중에 그 군인 중에서 참군인이시잖아요. 또 정보 부분에서 최고의 정보통이신 허평한 장군님이 오늘 주제 강연을 해주시고 또 우리 남강규 교수님 또 서정옥 변호사 우리 김은강 NK 지식인 연대 대표님 또 우리 이주천 역사학자신 이주천 원장님 이렇게 좋은 패널분들을 모셔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과연 6.25 전쟁은 끝난 건가 또 7차 핵실험 이후에 대한반도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세미나장을 마련했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강연을 이끌어 주실 허평한 대표님 또 각 패널분들 오늘 또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꽉 차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열심히 경청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